네, 안녕하세요. 최계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낙찰됐던 근린상가 물건을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근린상가 물건인데 이 당시 상당히 핫했던 물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셨던 물건인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 지도를 보고 여기가 어떤 입지인지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켜고 해당 상가의 위치를 보면은 자, 여기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물건이에요. 보시면 표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사거리 코너,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 올리브영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택동 사거리라고 해서 여기 이동이 좀 상당히 있는 거리입니다. 먼저 이 물건을 살펴보기 전에 이 구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지도를 작게 하고 구리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표기를 좀 해볼게요. 표시를 해볼게요. 표시를 여기 교리 중앙선이 있고 좀 두꺼운 걸로 해볼게요. 여기 중앙선이 있고 여기에 별내선이라고 해서 내년도 6월경에 여기 8호선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8호선이 들어올 예정이고 물론 그거보다 더 늦게 개통이 되겠죠. 그리고 구리는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 그만큼 개발될 요인들이 많은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편한 세상 여기 신축 들어와 있고 여기 2026년 4월에 여기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이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힐스테이트 구리요. 여기도 2024년 내년이죠.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리는 좀 구시가지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경매 나온 곳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입지였잖아요. 여기 사거리 코너 표시를 해보면 이쪽에 있잖아요. 올리브영 건물인데 그런데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수택 2구역이라고 해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러프하게만 그려볼게요. 그냥 느낌만 보시라고 그리는 건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지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구역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 3,00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3,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빌라를 때려 부시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기존의 주민들보다 더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될 경우엔 이 일대의 상권이 개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개선되면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당연히 이제 상가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하이스트빌이라고 해서 여기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근생 건물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상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옆에 이쪽이죠. 이 구리 스택 사거리 인근 여기에 이쪽에 여기 이제 수택 이제 2구역 주택 2구역에 그 근생 건물들이 여기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이거 조감도에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갖고 이쪽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 근생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주보는 상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경매 나온 물건은 상당히 좋은 물건이고 여기에 이제 신규 이제 아파트 신축 상가들이 들어오면 임대료가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도 거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좀 상가들이 많이 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신축 아파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마주보는 이쪽 여기도 여기 상가 그러니까 그 상가 주택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도 임대료가 개선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주택 2구역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위쪽에 구리역이 있다 보니 동선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이 일대 여기 상권은 이쪽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봤고 지도는 한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그 전반적으로 한번 수익성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도는 끄고 기존에 표시했던 거 지우고 엑셀을 열어서 한번 수익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면적이랑 감정가랑 낙찰가를 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이 일대를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고 여기 임대료 수준을 이 일대 임대료 수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사한 게 여기 시트를 좀 갖고 왔는데 이때 이제 2021년 10월경에 조사한 거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가왔고 이거보다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일단 이 정도 수준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은
경매 나온 물건은 2층이잖아요. 그래서 2층을 좀 필터를 걸어서 2층만 좀 봐볼게요. 2층만 보면은 여기 평당 임차료 수준을 제가 여기 따로 계산 다 해놨는데 이거를 평균을 내볼게요. 한번 평균을 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65,608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거기는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입지라서 이 여기 이제 평균 임차료가 65,000원이 나오는데 이거보단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5,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입찰가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전용 임대료라고 적어보고 최소 그리고 최대 이렇게 해볼게요. 최소는 한 65,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아까 살짝 안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지도를 열어볼게요. 지도를 열어보면 자, 여기 당시에 비슷한 조건의 임차 매물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여기 로드뷰를 좀 살펴볼게요. 로드뷰를 보기 전에 자, 경매 나온 물건이 여기였죠. 여기였는데 그 여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 마주보는 여기 이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2층에 똑같이 전용 50평짜리 상가가 임차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에 나와 있었냐면 5천에 400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5천에 400이면은 전용 50평이면은 전용 면적당 8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맥스는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최대 8만 원 정도를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자, 볼게요. 지우고 여기 기입을 해볼게요. 평당 최대 8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공격적인 거고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65,000원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다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아까 나왔던 물건, 임차로 나왔던 물건을 좀 로드뷰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면 일단 경매 나온 물건은 여기 지금 구리 리더스 치과 의원 있잖아요. 여기였어요. 여기 좀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 쭉 여기까지 쭉 쓰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전통 마사지 여기 간판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쪽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과거에 자, 과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 지도를 19년도를 꼭 보여드릴게요. 과거 지도를 보여드리고 여기 보면은 기존에는 임차인이 더 브라질이라고 해서 그 브라질 스테이크를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쓰고 있었고 여기 중국 전통 마사지는 그냥 간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인용품 여기 성인용품 샵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털고 새로운 임차인 그 치과가 이것까지 성인용품 샵까지 하나에 이제 터서 임대차를 좀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최신의 지도를 보면은 여기 성인용품 샵 없어졌죠. 그리고 임플란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이렇게 쭉 쓰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마주보는 상권 한번 봐볼게요. 이거 다시 지우고 여기 보시면 이쪽 2층 있잖아요. 2층 이쪽이 임차로 나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임대문이 여기 써 있죠. 이거 아직까지 임차가 안 나갔어요. 5천에 400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갔다. 그래서 높게 나와 있으니까 안 나갔겠죠. 그리고 여기 1층도 비어 있어요. 이거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도 비어 있었는데 그 당시를 말하면은 몇 달 전에 갔을 때도 비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임차료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도 현재 공실 상태다. 그래서 여기 2층은 2년 전에도 나와 있었는데 현재도 아직까지 임대차는 못 마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엑셀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엑셀로 돌아가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최소는 65,000원을 기준 잡고 제가 당시에 입찰가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65,000원이면은 전용 면적을 곱해야겠죠. 그럼 임대료는 한 320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이거 최소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섰어요. 그리고 맥스로는 8만원으로 해서 한 400 정도에는 맞출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공격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계산을 못했고 그래서 수익률은 그 당시 5.5%를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저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다 보니까 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해도 안 되고 너무 보수적으로 해도 안 되지만 최소한 이제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물론 저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거를 수익률 5.5%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320만 원 곱하기 32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해야 되죠. 12개월 하고 그냥 5.5%로 나누고 보증금, 그 당시 보증금 한 5천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5천만 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7억 5,300, 이 정도에 입찰하면은 절대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맥스로 8만 원을 계산을 해서 수익률 5%에 5.5%에 좀 계산을 해보면 최대 한 9억 1,600까지 쓸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 받으신 분께서는 7억 9,500에 낙찰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향후에 거기 수택 2구역이라는 곳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면 상권이 발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이제 임대료가 매년 올라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시점, 그리고 현재 시점에 임대료가 만약에 320만 원이다 이렇게 맞췄다. 그런데 1년 후 이렇게 적어볼게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1년 후에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320만 원에 체결을 해서 1년 후에는 2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년 후에는 그대로 320만 원이 오고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여기다가 5%를 곱하면은 1.05가 되겠죠. 그럼 2년 후에는 338만 원 정도가 되겠고, 3년 후에는 또 이거 그대로 오고, 4년 후에는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죠. 1.05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4년 후 시점에는 임대료가 355만 5,177원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 기준으로 이당 4년 후 시점에 매가를 계산해 보면 얼마냐? 자, 3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고 수익률은 그대로 5.5%를 가정을 해볼게요. 5.5% 가정하고 보증금 더해야겠죠? 보증금은 아이고 이렇게 계산이 잘못됐는데 잘못 몰렸네요. 5.5% 해보고 그다음에 5천만 원이죠. 그러면 매가는 8억 2,50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저희가 7억 5,300에 입찰했다고 가정을 한 거고 차익은 8억 2,500에서 7억 5,300을 빼게 되면은 차익은 7,200이 나오죠. 차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서 차익 7,2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계속 매년 먹고 있었죠. 임대료 이렇게 5년 동안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얼마냐? 한 2억 정도는 임대료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먹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익이 7,200인데 이거는 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고 아마 이거보다는 충분히 더 높게 가져갈 겁니다. 이거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생이잖아요. 근생 같은 경우에는 매각할 때 뭐 토지분이랑 건물분이랑 나눠가지고 나눠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토지분이 있고 건물분이 있으면 토지 같은 경우에 부가세가 면세거든요. 면세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건물분 매도가에서 10%를 부가세로 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8억 2,500 중에 토지분이 뭐 만약에 뭐 한 2억 정도 된다. 그리고 건물분이 6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6억의 10%인 6천만 원을 부가세를 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익 7,200 중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를 좀 계산을 고려를 해야 되고, 물론 이거 매입하시는 분한테 부가세를 엎어서 매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매입하시는 분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이 점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은 아마 이제 그 시점만을 고려를 해서 이 금액에 낙찰 받은 것 같지는 않고 향후 미래가치 고려해서 다 이제 낙찰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관심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 항상 복귀를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네이버 매물로 나온 걸 확인을 했어요. 한 1년 전? 뭐 그쯤에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인상이 깊어가지고, 이제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여드리자면, 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49.61평, 여기 보이시죠? 49.61평이 있고, 매가 26억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이 5천에 850에 맞춰놨다고 했고, 수익률이 4%입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천에 850이었죠. 그리고 수익률 4%. 그러면 매가가 850 곱하기 12하고 4% 나눈 다음에 보증금 더하면은 매가가 26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좀 숨겨진 게 있어요. 이게 숨겨진 게 뭐냐?
그 전에 이 4%는 좀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이 정도는 절대 매각이 되진 않겠죠. 아무리 여기가 이제 입지가 좋아 그 환경이 개선되고 이제 뭐 상권이 좋아진다 한들 4%까지는 너무 이제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26억은 좀 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숨겨진 게 뭐가 있느냐, 지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보면은 네이버 지도를 켜면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 과거 지도, 과거 로드뷰를 봤을 때는, 이거 좀 작게 해볼게요. 과거 로드뷰를 봤을 때는, 자 여기 더브라질이라는 게 있고, 여기 아까 성인용품샵 여기 있었잖아요. 이거 좀 더 최근 거 봐볼까요? 좀 더 최근 걸 보면은 여기 이렇게 더브라질 있고, 표시해 볼게요. 더브라질 있고, 그리고 이쪽에 성인용품, 여기 성인용품 아까 있었죠. 성인용품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로드뷰를 보면은 아까 통으로 자 이렇게 통으로 쓰고 있죠. 통으로. 물론 중국 전통 마사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아까 성인용품 샵이 임차가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최신 거 볼까요? 여기까지 임플란트, 여기까지 성인용품 샵이 나가고 여기까지 치과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판 노출도가 상당히 좋죠. 여기 파란색으로 다 표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한눈에 확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간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측면에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가시성이 좋다, 광고 효과가 좋다, 이 점을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여기 성인용품 샵까지 여기까지 임대료가 계산이 돼서 850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49.61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더 높은 전용 면적이고 그거 베이스로 해서 850만 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아까 그 5천에 400에 나와 있던 것도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갔고, 진짜 만약에 49.61평인데 임대료가 850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850 나누기 49.61 하면은 17만 원이거든요. 17만 원. 근데 여기 1층 상가도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1층 상가가 이 정도인데 2층이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뭐 업종이 좋다 한들.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6억까지는 좀 과했다, 그리고 4%도 좀 과했다, 그리고 850 안에는 그 성인용품 샵 거기까지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보고, 그래도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따진다 할지라도 이 물건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찰가도 그렇게 높게 낙찰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대를 한번 저녁에 한번 가봤어요. 좀 저녁 분위기는 좀 궁금해갖고 한번 가봤는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간판이 노출도가 상당히 좋아요. 낮뿐만 아니라 여기 조명들이 잘 들어와서 노출도가 상당히 좋고, 다른 사진도 보여주면 멀리서 보면 여기 파란색의 불이 들어와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 마주보는 상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유리여서 낮에는 이렇게 시트지 이렇게 되어서 보일지 몰라도 저녁 되면은 이것만큼, 여기 리더스 치과 파란색 조명 이런 거만큼 노출도가 좋지 않아서 광고 효과는 옆에 있는 물건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여기도 이제 뭐 50평이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주차가 기계식이고, 이 이제 경매 나온 물건 같은 경우에 여기 자주식 주차거든요. 제가 실제로 여기 가갖고 내려가서 주차를 좀 해봤어요. 물론 이게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나가야 되고 하나씩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주식과 기계식은 상당히 이제 편의성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는 주차도 옆 건물보다는 괜찮다라는 게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낙찰됐던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 좀 설명드릴 게 많아서 이것저것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